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 초기만 해도 별 문제 없었어요. 남편과 연애 3년 끝에 결혼을 했고, 친정 부모님께서 지방에 64평짜리 집을 마련해 주셨죠. 마당도 있고 방도 6개나 되는 넓고 좋은 집이었어요. 부모님은 해외에서 거주하고 계셨는데, 집 외에도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저는 학원을 운영해서 월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벌었고, 남편은 회사를 다니며 월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죠. 연애할 때만 해도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배려심도 많았고, 제 일에도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신혼집을 마련해 주실 때도 딸이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께 정말 감사했고,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처음 1년 정도는 정말 달콤했어요. 넓은 집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더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남편도 집안일을 도와주었고, 제 학원 일에 대해서도 격려해 주었어요. 주말에는 함께 요리도 하고 영화도 보면서 평범하지만 소소한 행복을 느꼈어요. 그때는 정말 이런 행복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기뻤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3천만 원을 주시면서 아이를 위해 쓰라고 하셨죠. 저는 그 돈을 소중히 저축해 두었어요. 둘째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3천만 원을 더 주셨어요. 부모님은 1년에 한두 번밖에 한국에 들어오지 못해 아이들을 자주 보지 못하시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둘째까지 낳고 나서 남편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집도 넓은데 시어머니와 결혼하지 않은 신우 2명과 함께 살자는 거였어요. 남편은 2남 4녀 중 셋째였는데 시어머니는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셨고, 셋째 신우와 막내 신우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죠. 남편은 대신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봐주실 거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어요. 저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시터를 쓰면 되니까 굳이 합가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막무가내였어요. 가족이니까 제가 양보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결국 저는 남편이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신우 둘이 우리 집으로 들어왔죠. 합가를 시작하면서 저와 남편은 한 달에 150만 원씩 용돈을 드렸어요. 많이 드릴 땐 200만 원까지 드렸어요. 남편과 반반씩 부담해서 시어머니께 드린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맞벌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일은 온전히 제 몫이었어요. 신우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니까 집안일은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 준비를 하고 학원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저녁 준비에 설거지, 빨래, 청소까지 모든 집안일을 혼자 다 해야 했어요. 가끔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집안일을 나누어서 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자신은 회사에서 일하느라 피곤하다며 거절했어요. 신우들은 더더욱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빨래까지 제가 해주기를 바라는 눈치였죠. 그렇게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큰 신우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가게를 접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신우를 도와주자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큰 신우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 어려움이 있다면 자신의 남편과 함께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왜 제가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도와줘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돈은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을 위해 주신 거야. 건드릴 수 없어. 애들 돈까지 건드릴 생각은 하지 마. 제가 이렇게 말하자 남편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네가 안 준다고 하면 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줄 수밖에 없지.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 집도 친정에서 지원해 준 건데 무슨 대출을 받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 돈은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절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고 했죠. 물론 대출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었어요. 저는 또 다른 불만도 터뜨렸어요. 그동안 쌓아두었던 게 터진 거였죠. 제가 남편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는데 왜 집안일까지 혼자 다 해야 하냐는 거였어요. 집안일을 나누어서 하든지 아니면 시댁 식구들과 분가해서 사람을 쓰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들을 내보낼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함께 살아야 한다며 오히려 저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했어요. 며칠 동안 계속 싸웠어요.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이 집이 제 명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당연히 친정에서 제 명의로 해주신 건데 시어머니는 왜 공동명의가 아니냐며 화를 내셨어요. 남편 기를 죽일 생각이냐면서 공동명의로 바꾸든지 아예 남편 명의로 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 집은 친정에서 저를 위해 해주신 건데 왜 남편 명의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어요. 이제부터는 아이들을 봐줄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럼 이 집에서 나가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용돈도 이제는 남편한테만 받으시라고 했죠. 그 순간 남편이 갑자기 제 뺨을 때렸어요.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그럼 너도 같이 나가. 저는 소리쳤어요. 내 집에서 내 돈으로 편하게 사는 건 저가 아니라 남편 가족들이라고 했어요. 저는 매일 일하고 집안일까지 하고 시댁 뒤치다꺼리를 다 하는데 이제 아이도 안 봐준다는데 왜 계속 모셔야 하느냐고 따졌어요. 물론 아이를 봐주실 의무는 없죠. 그런데 제 집에 얹혀 살면서 용돈까지 받으시는데 집 명의 안 바꿔준다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꾸니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차라리 사람을 쓰는 게 훨씬 편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왜 이미 결혼한 신우의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제가 아이들 돈까지 줘야 하냐고 물었어요. 그냥 이혼하고 남편이 자신의 가족을 챙기며 살라고 했어요. 며칠 동안 남편이 저에게 사과했어요. 손을 든 것도 잘못했다고 하고 앞으로는 집안일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계속 아이들을 봐주시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분가를 한다고 해서 남편이 변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근본적으로 남편은 자신의 가족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고 저와 아이들은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번 돈도 친정에서 지원해 주신 것도 모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끝까지 시댁 식구들과의 분가는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가족이니까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고집을 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시댁과 합가한 후에 결혼 생활 내내 저는 혼자였어요.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도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저 돈을 벌어다 주고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오히려 이기적이라고 했고 제가 친정에서 받은 지원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안 봐주겠다고 했을 때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그동안 용돈도 드리고 집안일도 다 하고 용돈까지 드렸는데 자신의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다는 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이혼을 결정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만류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오히려 저를 나쁜 며느리라고 비난했어요. 가족을 버린다고 했죠. 하지만 정작 저를 가족으로 대해준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이혼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남편이 재산 분할을 요구했거든요. 하지만 집은 친정에서 해준 거고 제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이들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어요. 남편의 경제적 능력이나 양육 환경을 고려했을 때 저쪽이 더 유리했거든요. 이혼 후 시댁에서는 저를 엄청 원망했어요.
남편도 결국 혼자가 되었고 시어머니와 신우들을 계속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하지만 그건 남편이 선택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려 했던 결과였죠.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잘 살고 있어요. 집안일을 혼자 해야 하긴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요.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이들 돌봄은 시터를 고용해서 해결했어요. 그게 훨씬 편하고 효율적이에요. 친정 부모님은 처음에는 이혼을 아쉬워하셨지만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셨어요. 지금도 아이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세요. 가끔 후회될 때도 있어요. 정말 끝까지 노력해봤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때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면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 싶어요.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가족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고, 저는 더 이상 그런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한다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건데 제 결혼 생활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정말 저를 사랑했다면 저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제가 힘들어한다는 걸 알았다면 조금이라도 배려해줬을 거고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의무가 사랑보다 컸던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저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저에게만 모든 부담을 지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함께 살면서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는 게 가족이지 한 명이 모든 걸 감당하는 게 가족은 아니잖아요. 돈 문제도 그렇고 집안일 분담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게 저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시기였어요. 집안일은 온전히 제 몫이었고 친정에서 받은 지원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걸 시댁을 위해 쓰라고 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아이들과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물론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예전처럼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아이들도 엄마가 웃는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었다고 해요. 가끔 아이들이 아빠를 그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빠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건 아이들이 자라서 스스로 판단할 일이니까요. 남편도 가끔 연락을 해요. 다시 시작하자고 하거나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 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있고 제가 왜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혼이 정답이었는지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이게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결혼할 때는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상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양쪽 가족 모두가 관련된 복잡한 일이었어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갈등이 많았어요. 저는 친정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남편은 자신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부부라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는 거죠. 저도 남편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저와 제 아이들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쉽지만은 않지만 매일매일이 제 선택이고 제 책임이라는 게 좋아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진짜 자유로운 삶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